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상자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cm와 1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의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종이로 윗면이 없는 어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잘라낸 부분의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한 변의 길이들을 전부 x로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x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총 8에서 2x를 뺀 거고 얘서부터 얘까지는 총 14에서 2x를 뺀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직육면체를 만드는데 뚜껑이 없는 거예요. 접어 올려서 어떤 이러한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나타냈던 여기가 이제 8-2x인 거고 여기가 14-2x인 거고요. 접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잘라낸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에 대한 직육면체의 부피는 얘랑 얘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72제곱cm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부피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밑넓이가 주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8-2x와 14-2x를 곱했을 때 72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전개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고 얘도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주면 밖으로 4가 나오면서 x-4가 되고 x-7이 되면서 양변 4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18. 됐나요? 자, 이 상태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74, 28이 18이 되면서 얘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x-1, x-10은 0이 되고 결국 x는 1 또는 10이 나와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8-2x랑 14-2x랑 x는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14-2x도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x가 7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 8-2x도 0보다 커야 하니까 여기서 x는 4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공통부분에 해당하는 건 0부터 4 사이가 되어주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x가 1입니다. 그래서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1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2차 함수라는 건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어떤 y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러한 꼴, 단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인 a가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가지고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a, b, c는 상수고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차 함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2차 함수라고 해요. 즉, 2차항의 개수인 a는 0이 되면 안 되지만 b나 c는 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든지 그리고 y는 x분의 3이라든지 또는 y는 x제곱분의 1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2차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분모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x가 분자에 있어야 돼요. 자, 해서 이러한 꼴들을 가지고 2차 함수를 구분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를 했을 때 이러한 꼴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엔 일단 정리를 좀 해봐야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지금 얘는 x제곱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제곱이 존재를 해버리죠.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여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전개를 해주면 이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2차항의 개수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1차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전개를 해주면 2차항이 존재를 해버리면서 얘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하고 5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차수는 2차여야 합니다. 즉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분모에 내려오면 안 돼요. x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 최고차항의 차수는 2차여야 하고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에 만족하도록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 다음 중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조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y는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x제곱인데 2차 함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면 안 돼요. 즉 x제곱으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면서 이때 2차항의 개수인 k 플러스 6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는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함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3차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없어져야 되니까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